현재까지 이동 시간은 2237년, 남은 도착 시간 8200년. 이게 무슨 숫자냐고. 우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은 약 2200년간 이동했고 앞으로 8200년을 더 이동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조들은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자 생존할 수 있는 다른 행성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광속의 속도를 넘어서지도 못했고 동면 기술은 기초 수준에 불과했다. 유일한 방법은 그냥 가는 것이다. 우주선에 살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죽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우주선 내부의 인구는 처음에 출발했었던 1만 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출발한 지 2000년이 지났고 처음 우주선에 탑승했던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아마 우리 세대는 그들의 30번째 후손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조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저 자신의 고단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실 지구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우린 지구인이라고 불리지만 선조와 마찬가지로 지구 역시 우리에겐 그냥 출발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8200년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다는 그 행성도 지금 우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현재 타고 있는 우주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이곳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 농업 효율화, 우주선 정비, 동면기술 연구, 소행성 채굴 같은 기술들이다. 생존을 위해서 개인의 선택 따위는 없다. 그저 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뿐이다. 거대한 우주를 항해하다가 우주선의 재료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행성을 만났을 때 그날만큼은 우주선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된다. 우주선은 3세대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지금도 갈아탈 신규 우주선은 현재 우주선의 바로 옆에 붙어서 건조되고 있다. 지구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엄청난 적응 동물인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생존을 2000년 넘게 이어왔다. 언젠가 8200년 후 그 행성에 도착했을 때 후손들은 이러한 선조들의 노력을 할까? 물론 그런 기대 따위는 없다. 우린 그저 그쪽으로 갈 뿐이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하다. 태양 빛이 감소하면서 강추위가 수년간 이어졌다. 우리 태양의 수명은 약 50억 년으로 예상되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수십 년 안에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았다. 태양빛 감소로 야생동물과 식물은 이미 전멸했고 인간이 임시로 만든 지하도시에서 겨우 식물이 자라나고 곡식이 재배되었다. 그마저도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해 이 기간 동안 90%의 인류가 사망했다. 추위를 버티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극한으로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졌고 방독면 없이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다. 결국 정부는 인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세대우주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관측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행성을 선정하고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문제는 시간이다. 후보 행성까지 도착하려면 최소 1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1만 년 이내로는 도저히 시간을 줄일 수 없다. 인간에게 아직 광속을 뛰어넘는 속도도 수천 년을 잠들 수 있는 동면 기술도 없다. 그냥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세대우주선이다. 우주선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방법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우주선에 탑승할 인원은 젊고 유능한 과학자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발되었는데 절차와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선정된 탑승 인원 명단도 공개되었는데 뽑힌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하다는 평가였다. 그런데 선정된 젊은 과학자 중 한 명이 우주선 탑승을 거부했다. 세대우주선은 만년은커녕 100년도 못 버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세대우주선을 조금 과하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우주선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태양 빛의 감소가 만일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우주 멀리 떠난 탑승자만 우주에서 개죽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만약 태양 빛의 감소가 영원히 지속되어 태양이 사라진다면 마지막 순간은 지구에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다. 탑승자는 단 한 명의 가족만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는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다. 이 사건 직후 60% 이상이 탑승을 거부했다. 정부는 후보로 고려했던 사람까지 재검토해서 간신히 10,000명을 다시 채울 수 있었지만 세대우주선에 대한 신뢰는 이미 떨어졌다. 2075년 12월 25일 드디어 세대우주선이 지구를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 정부는 만년 후 크리스마스에는 인간이 새로운 행성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거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심지어 탑승자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쨌든 세대우주선은 떠났다.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지 세대우주선으로 떠난 사람이 먼저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저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하였다. 어디에 있든지 무사히 살아남기를. 오늘도 39의 시신이 우주선 밖으로 떠나보내졌다.
이제 남은 인원은 297명. 많은 인원처럼 보이지만 4200년 전 지구에서 처음 출발하면서 탑승했던 인원의 3%도 남지 않은 상태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우리 우주선은 세대우주선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에서 출발되었는데 광속의 기술력도 동면 기술도 없이 보내졌다. 아무리 지구의 환경이 멸망 직전이라 해도 인간을 우주선 하나에 태워 1만 년이나 걸리는 항해를 떠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러나 4200년 전 선조들은 인류의 생존을 이어가겠다는 목적으로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 같다.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 우주선이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쓸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4000년 이상 버텨온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그러나 우주선에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대부분은 안 좋은 일이다. 우선 미세한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대비를 충분히 했지만 유전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전병은 세대가 지날수록 계속 누적되었다. 유전병으로 인간의 수명은 짧아졌고 잦은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한쪽 눈이나 귀가 없었고 다리가 짧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문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지식의 전달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인구가 점점 줄면서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좋지 않은 유전자들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갔다. 식량 부족도 한계에 이르렀다. 중력을 유지하는 회전체가 6개월 정도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번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어떻게든 식량 생산을 재개하였지만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제는 남은 297명을 간신히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식량만 생산되었다. 이것도 계속 가능할지는 의문이었다. 인간 수명은 30년 정도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인구는 더 줄 것이다. 식량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일부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 구원교라는 이 종교는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탄생했다. 종교의 교주는 유창한 말로 설교를 했고 말을 못하는 신자들은 그를 맹신했다. 나는 기가 막혔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 판도 오지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다. 어쩌면 종교가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른다. 그게 설마 이상한 것이라도.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신호가 수신되었다. 어떤 물체가 우리 우주선으로 빠르게 접근 중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그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확인 결과 그것은 또 다른 우주선이었다. 이윽고 메시지가 송신되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그들은 지구 소속으로 우주에서 표류 중인 우주선을 구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지구라니, 지구는 멸망한 것 아니었나. 무슨 이유든 구조대가 왔다니 믿을 수 없다. 어쨌든 나는 회신을 하기 위해 수신기 버튼을 눌렀으나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나 역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된 걸 잊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텍스트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공유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교 교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만 올릴 뿐이었다. 어쩔 수 없다. 나라도 그 우주선과 도킹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했다. 도킹이 완료되자 나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저반 구역으로 향했다. 그들은 저반 구역을 통해 우리 우주선으로 들어왔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총을 발사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왜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공격했을까? 난 쓰러진 채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한 군인이 어디론가 무전을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송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여기에도 괴생명체들이 우주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있는지 수색하면서 괴생명체는 즉시 사살하겠습니다. 고개를 힘겹게 돌려 군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랑 정말 다르게 생겼다. 수천 년을 유전병으로 고생한 우리들은 그들이 봤을 때 이미 그들과 다른 괴물이 돼버린 것이었다. 나를 포함하여 우주선 안의 괴물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세대 우주선의 수천 년 항해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